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귀신 나오는 펜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회자되어 장수였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을 선택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사방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고요했다. 우리가 도착한 시점에는 다른 투숙객이 하나도 없었으니 거의 독채로 사용하게 되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펜션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득 혼자 중얼거리듯 말씀하셨다. 3층에 올라가지 마세요. 저기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웃으며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우린 여기서 재밌게 놀다가 갈 거예요 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바베큐 파티를 하며 우리는 술을 주고받았고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어왔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한 친구가 말했다. 이들아, 뭐가 무서워? 3층 한번 올라가 보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멈칫했지만 술 기운에 용기가 생긴 몇 명이 먼저 나섰다. 그들은 폰에 플래시를 켜고 현관 옆 조그마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결국 우리 모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따라갔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쌀쌀한 공기에 움찔했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그림들이 가득한 작은 거실로 이어졌다.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는 듯 바깥에서 커다란 굉음이 울렸고 PC방에서 들리는 듯한 팬소리가 일정하게 귀를 간지렸다. 우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벽에 걸린 큰 액자에 다가갔고 그 순간 모든 조명이 꺼졌다.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폰 불빛만을 의지의 길을 찾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단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그때 한 친구의 비명이 들렸다. 그는 무언가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했다. 끈적하고 차가운 손길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고 그와 동시에 갑작스러운 전기의 문제가 해결된 듯 펜션 안의 모든 전등이 켜졌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래로 뛰어내려 내려갔다. 1층으로 내려와 보니 아까 있었던 그 낡은 의자가 이상한 위치로 움직여 있었다. 아무도 의자에 손대지 않았는데 그날 밤 우리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마지 못해 잠자리에 들었지만 깊은 잠에 빠지기에는 무언가 불안했다. 새벽 3시쯤 나는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내심 두렵긴 했지만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수일의 여행 일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하루 만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후로도 가끔 강원도의 그 신비로운 펜션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회상하곤 했지만 다시는 그 펜션을 찾지 않았다. 은근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았다. 흔히 듣는 이야기일 뿐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그날의 기억은 끝없이 되살아나곤 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다른 경험담들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직접 체험한 일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된 단지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 전에 서울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때는 무더운 여름밤 에어컨이 고장나 창문을 열어놓고 있던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좀 더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나는 창문 가까이로 다가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소리는 아파트 단지 내의 작은 놀이터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곳은 보안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늘 어두웠지만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챙겨 내려가 보았다. 놀이터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자 아주 낮은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도 들었군요.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당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년 전 실종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유령 이야기처럼 떠돌고 있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그 놀이터에서 목격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에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머릿속에는 울리고 있는 전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떠다녔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밤마다 잠을 설치던 나는 결국 결심을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놀이터로 나갔다.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그네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네 아래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소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펜던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겁게 무너져 내렸다.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마주했다. 그녀는 슬프게 나를 바라보며 마치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모습도 소리도 흔들리던 그네도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마다 나는 소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스칠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기억은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중학교가 있었다. 그 중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밤이 되면 특히나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이 중학교에 대해 여러 소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학교 내 구름다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이었다. 구름다리는 학교 건물 두 채를 연결하는 긴 복도였는데 학생들은 학교 생활 동안 이 통로를 수없이 오갔다. 낮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는 평범한 복도였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 같았다. 학교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고 종종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후 구름다리를 건너가던 중이었다. 복도 중간쯤 갔을 때 그 학생은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여름 밤이었고 문은 모두 닫혀 있었기에 그 바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깜짝 놀란 학생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던 그는 급하게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후 며칠간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 학생은 결국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모두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불안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날 밤 같은 장소에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다. 학교가 모두 문을 닫은 후 그 학생과 친구 5명은 다시 구름다리로 향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레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을 뿐이다. 하지만 복도 중간쯤 왔을 때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친구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저기 보이지 않아? 모두가 고개를 돌린 순간 도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한 여학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뜬 상태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또렷해졌고 모두가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차가운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소리에 소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이곳에서 떠날 수 없어. 여기서 날 찾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서서히 사라져갔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학교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은 그 소녀가 왜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추측했다. 오래된 졸업 앨범과 마을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오래전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되었다. 20년 전 그 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수색에도
그 학생은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 그 소녀는 실종된 학생과 같은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그 소녀가 학교에 남아 그곳을 떠도는 이유가 바로 그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함임을 깨달았다. 그 후 학생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도록 퍼뜨렸고 추모 행사를 통해 그녀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구름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곳을 지나던 학생들 사이의 소문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그 소녀가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점점 잊혀져만 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의 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적이었다. 부모님은 늦게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민수는 집에서 혼자 먹고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수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재빨리 커튼을 닫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색 소음일 거야, 바람 때문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기만 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두드리던 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귀에서 맴돌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민수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그는 친구인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훈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민수의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지훈과 민수는 함께 민수의 집으로 갔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결심하고 커튼을 걷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들은 창문을 열어보고 밖을 살펴보았다. 그 순간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창틀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그날 밤 또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민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새 민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걷고 있었고 그 끝에는 어렴풋한 그림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한 달 정도가 흐른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옛날 신문을 보게 되었다. 그 신문은 예전 민수의 집에 살던 가족에 관한 기사였다. 새로 이사온 가족은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들은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괴담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마지막 줄에 적혀있던 말이었다. 그들의 아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밤마다 그 손자국과 마주하게 될까봐 창문 근처로도 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으나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서 그 두려움을 견뎌야 했다. 그 이후로도 민수는 가끔씩 창문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민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가끔 창문을 쳐다보며 그날로 돌아가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려는 용기를 내려 한다. 하지만 매번 그 결심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나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빗소리에 의해 잠식되고 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작은 소리나 상황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혹시 창밖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저 바람 때문일 뿐이라고 믿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